자, 시장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죠. 코인베이스에서 잇따른 대형 M&A를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일본 가상화폐에 최대 55%의 과세를 적용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잇따른 대형 M&A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일단 시장 자체를 조금 등치를 키우는 이런 모습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미국 이제 유명한, 거래소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이라든지, 다들 아실 건데, 코인베이스에서, 지난달에, 한번 이제 M&A 한 다음에 이번에 또 유료 메시징 업체인 이제 언닷컴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언닷컴을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블록체인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는 뭐였습니까? 이제 사이퍼 이제 브라우저라고 해서 토큰 저장소죠. 토큰 저장소 해서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최근 이렇게 두 달간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펀드라든지 이런 투자 자문 관련해가지고 상품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법인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징 업체, 그 다음에 토큰 저장소. 자, 이런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정말 이제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거대한 몸집 불리기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 또는 한쪽에서는 또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3월 달이었습니다. 링크드 출신에서 에밀리체를 M&A 전문이죠. M&A 전문인데 에밀리체 이제 부사장으로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인수합병을 이제 공격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도 이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큰 저장소와 그다음 이제 유료 메시징 블록체인 언닷컴을 포함을 해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것이고 신사업을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SNS 쪽으로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화를 시킬 것 같지 않냐. 결국에는 이제 통합적으로 총망라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그다음에 스트리밍 이런 부분들 겨냥을 해가지고 글을 쓰게 된다거나 그러면 코인을 받거나 해서 토큰 저장소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생태계 활성화가 이제 될 가능성이 좀 이렇게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 측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큰 거대한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공룡이 탄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미 각국에서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시작을 했고 일본도 시작을 했고 거기다 대고 이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앞서가가지고 인수합병,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태계에 교란만 안 시키는 정도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 가상화폐에 최대 55%의 과세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55%까지 하면은 매매 안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너무 과하죠? 55%면.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심하게 이제 과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언론화 돼가지고 오늘 비트코인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언론사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영업판이라든지 1억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쵸.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 이제 뻗으로 발생해가지고 좀 이제 그 기사시키면서 좀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55% 세금 매금 누가 매매를 하겠습니까? 양도세도 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이렇게 그 언론 전달을 해야 우리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 3월 저번 달이었죠. 10월 이제 소득 기간 이제 끝난 이후로 신고 기간 끝난 이후로 정식적으로 이제 뭐 세금 부과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기본 골자는 이렇습니다. 거래 차익에 대한 200만 원, 20만 원이 넘을 경우 주민세 포함해가지고 최대 55%까지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골자로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뭐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높은 세율이 책정이 됐다라는 것은 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현재 이제 세율이 높다 보니까 비과세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뭐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스위스 자 이런 쪽으로 계좌가 좀 이제 많이 옮겨졌는데. 자,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탈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이제 비트플라이어에서, 이런 그 특정 사이트 이제 그 가입, 만약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런 부분들, 수익 부분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쪽, 비트플라이어 거래소, 탐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아마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세금 부분들 어떻게 이제 책정을 할지는 좀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뭐 최대 관세로 치면은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37%, 최대 37%고요. 자, 태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 7%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15% 정도를 징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주식시장 코스피 거래 세금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높게 만약에 세율이 책정된다 그러면, 매매를, 할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내일쯤이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현지, 일본어판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참고사항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일본, 아직까지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 55% 과세는 조금 누가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과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들, 다른 해외 나라들과 비슷한 입장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 조금, 귀추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좀 호재성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강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저희 방송 보시면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 코멘트를 이렇게 남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 SDS 쪽에서 이렇게 블록체인 개발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삼성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배송 추적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수출 쪽에서 이렇게 영위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 위주로 돼 있죠. 삼성도 이제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항공도 이렇게 배송을 하고요. 거기에다 대고 또 이제 배죠. 이렇게 해상 쪽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수출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 결국에는 뭡니까? 종이로 되거나 문서로 되는 부분들을 없애고 글로벌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주를 내는 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쉽게 이렇게 어디까지 이렇게 물건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디를 경유해서 오는지 자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국제 선적을 이제 추정한 이제 분산적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배송 비용의 약 20%까지 절감하는 자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 20%가 만약에 절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가는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 부사장입니다. 삼성 S 부사장 이제 제조업에 공급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뭐 단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보고서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삼성 쪽에서는요. 자, 50만 톤의 이제 항공 화물과 그다음에 이제 100만 개의 선적 컨테이너가 자, 올해 이제 수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삼성도 이제 참여를 하고요. IBM 그다음에 이제 에어프랑스 등과 같이 대기업 쪽에서도 자, 이런 항공 수출 그다음 화물 추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율성이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작년부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될 가능성이 뭐 올 빠르면 하반기라든지 또는 이제 뭐 내년 정도에 이렇게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일단은 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삼성 S 개발을 하고 있지만 원산지 추적이라든지 또는 부산항이죠. 주식 해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산항 쪽에서 먼저 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천적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발주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지금 시스템 운영에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보니까 유통 쪽에서 이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 뭐 삼성에서도 블록체인 기술들을 조금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산물이죠. 코인 시장까지 뭐 활성화가 된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